네, 안녕하세요. 구글 기반 클래스룸 배우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이랑 2강에서 이제 저희 뭐 스케치 아니면 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복수 수업과 단일 수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강의에서는 N 대 M, 즉 다 대 다, 즉 선생님도 여러 명, 학생도 여러 명인 학교에 대한 가상 상황 설정을 생각을 하고 복수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과 동시에 바로 클래스룸 진행상 화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항목 설명마다 한 두세 번 정도는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꼼꼼하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보시면서 마스터하는 목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영상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자, 제가 저번에 한번 2강에서 스케치를 한번 그려봤는데 저도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진행했는데 정말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이걸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디테일함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인 분들은 스케치 정도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나는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다시 PPT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가상 수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뭐 가짜에 대한 설명이지만 실제로 내가 정말 이 스케치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화면과 학생 화면 두 가지 나눠서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클래스룸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잠깐 필기를 좀 할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수업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선생님 쪽 화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업은 이제 학생 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누르는지를 잘 보시면서 아, 어디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별표를 그려서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학생.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 수업 표시되지 않나요? 일단 선생님의 입장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업 만들기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 전에 왼쪽에 메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캘린더, 그리고 보관 처리된 수업 설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수업인 부분이고요. 캘린더는 뭐냐면 이제 날짜입니다. 캘린더는 솔직히 이제 뭐 일주일 정도에 대한 이제 뭐 주차라고도 하죠. 그쵸?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내가 만약에 수업을 만들고 일정을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캘린더에 나타나게 되고 또 그다음 주차, 그다음 주차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관 처리된 수업입니다. 어,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다 종료된 수업이 있겠죠. 그걸 보관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이송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누를게요. 설정은 이제 여기 뭐 구글에 대해서 설정이기 때문에 따로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수업 쪽 갈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있죠? 눌러주셔서 수업 만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함께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나요? 이 무료로 할 거니까 그냥 이거 그냥 뭐 이해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하고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만들기 쪽에 나오게 됩니다. 수업 이름은 필수고요. 부제 그리고 제목 그리고 강의실까지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한 걸 보고요. 자, 큰 수업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수업 이름은 일단은 뭐 강의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1반이라고 할게요. 1학년 1반 수업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뭐 부재 단어 다 됐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자, 만드는 중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1반 수업이라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계신 화면은 스트림이라고 나오는 거 보시는데요. 이 스트림 쪽에서 이제 1학년 일반 수업이라고 제가 제목 하는 거, 그리고 이 수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업 코드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보시면 표시라고 나오는 부분 보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서 컨트롤 C 같은 걸 눌러가지고 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학생들에게 이 코드를 알려주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왼쪽에는 과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처럼 소식이나 자료들을 공유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이런 거는 됐고요. 자, 스트림 사격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음, 뭐 공지사항 만들어 예약할 수 있고 학생의 게시물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금 교사는 제 이름 떠있죠? 제 이름 떠있고요. 학생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아직 제가 수업에 대한 것들은 과제 같은 거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수업 보면 리뷰할 장소에 이렇게 메뉴 눌러보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1학년 일반 수업 밑에 보면 테마 선택이 있는데 테마 선택은 이런 식으로 뭐 한국어 및 역사, 수학 및 과학이 있죠. 아니면 예술, 그리고 스포츠,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 쪽이니까 뭐 예술 눌러서 약간 컴퓨터 쪽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있네요. 눌러서 테마 선택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사진도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1학년 일반에서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많은 것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클래스룸을 다시 삭제를 했고, 삭제하는 방법은 두 번째, 지금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 눌러서 만들기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만들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케치한 거를 좀 살펴보면은, 1학년 1반부터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학년 1반으로 들어왔을 때, 2반 들어왔을 때, 3반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날짜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지금 9월 9일이거든요. 9월 9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9월 9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이렇게 만들고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자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해가지고 1-3 그냥 1학년 3반으로 할까요? 1학년 1반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재 단원 제목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잡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뭐 부재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뭐 별로 진행할 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1학년 1반 애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오늘 9월 9일 수요일이고 1학년 1반이니까 나는 여기로 들어가야지 라고 했었으니까는 들어오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늦지 말고 들어오자 이렇게 뭐 부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강의실은 당연히 1학년 1반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제목은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제목을 여기다가 늦지 말고 들어오자 늦으면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도 이렇게 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보고 바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1학년 1반 늦으면 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왼쪽에 메뉴 누르신 다음에 수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9월 9일 수요일 1학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 화면이 보이는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은 어떤 수업, 어떤 화면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만 보게 될 거예요. 수업 코드를 만약에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제가 뿌렸을 때 들어올 때는 무조건 이 화면만 보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봤을 때를 왜 안 보이지? 이렇게 해도 애들은 괜찮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다 만들어 볼 거고요. 조금 기니까 그래도 좀 제가 다시 한번 지워가지고 할 건데, 지울 때는 여기 기본 메뉴 가서 수업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땡땡땡이라고 표시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보관 처리하시면은 아까 전에 보관 처리, 즉 수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보관 처리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관 처리된 수업 눌러서 여기서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학년 1반, 2반, 3반을 전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짧게나마 조금 정말로 이제 선생님처럼 제목 좀 만들어 봤는데요. 9월 9일 1학년 1반 수업, 1학년 2반 수업, 1학년 3반 수업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사실 이제 사람들이 1반부터 3반까지 쭉 왼쪽부터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럴 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업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구글은 이래서 좋습니다. 드래그가 다 가능합니다. 한번 뭔가 안 움직인다 싶으시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반을 만들어 놨고 초대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반마다 들어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1학년 1반 수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수업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그리고 4교시 조례와 공지사항, 종례 같은 것들 하나씩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 줄게요. 자, 수업 버튼에서 이제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뭐 주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제. 만약에 주제 추가를 해가지고 주제는 뭐 정보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주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보 처리라는 주제를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약간 아직 게시된 수업이 없은 이 주제에 관한 과제 및 할 일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누르면은 삭제 링크 버스 이름 변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 자, 이번에는 과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과제. 자, 자료 또는 만들기, 과제 내에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 등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는 대상은 1학년 1반 수업 여기죠. 그리고 전체 학생 다 대상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겠네요. 뭐 기한은 이 과제에 대한 기한이고 이렇게. 그리고 점수는 100점 만점 또는 미채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 주제 만들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뭐 일단은 1학년 일반 수업에 대해서 만들기 할 때 과제인지 뭐 퀴즈인지 질문인지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어서 하나씩 한번 제가 이제 요 스케치한 것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기를 눌러서 주제를 하나 크게 만들 겁니다. 주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금일 스케줄이라고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일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자,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 1학년 1반 수업이야. 들어왔잖아요. 자, 금일 스케줄은 이렇게 돼. 밑에 쭉 제가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주제를 하나 크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자, 금일 스케줄 여기 보시면 이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만들기 버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과제를 만들거나 퀴즈 과제 그냥 과제랑 퀴즈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질문, 그리고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은 과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스케치한 거 보면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하나씩 다 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뭐 1교시에는 과제가 없고 2교시에는 과제가 없고 3교시에는 과제가 있죠. 근데 이제 퀴즈는 다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 1교시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 및 과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수업 및 과제 그걸 안내 선택사 여기다가는 뭐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안내사항을 적으면 되는 거겠죠. 자, 금일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은 과제는 없습니다. 단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잘 보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신 다음 간단한 퀴즈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퀴즈를 통해 기한에 잘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수업 및 과제를 했었으니까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자, 일단 수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과제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퀴즈라는 것은 제가 스케치하는 것과 같이 퀴즈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업에 대한 복습 내용이기 때문에 과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수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추가와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뭐 링크나 파일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부터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애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죠. 수업 내용 유튜브 동영상 참고 간단하게 동영상 보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제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또 단 일주일에 한 번은 과제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부연 설명 다 써주시면 될 겁니다. 추가. 자, 유튜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버튼. 자, URL과 동영상 검색은 동영상 검색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구글과 유튜브는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사라고 치고 엔터 누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트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 해가지고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 같은 게 있죠. 자, 일단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여기다가 필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필기를 할 때 그냥 대충 뭐 이면지 같은 거 끝낸 다음에 뭐 필기 막 하게 되면은 뭐 학생들끼리 돌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업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다시 한번 제가 좀 해볼게요. 필기는 지금 업로드된 파일에다가 필기를 하여 저장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다가 파일을 하냐면은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여기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뭐 파일을 뭐 추가를 해가지고 내가 만든 양식, 즉 애들이 여기다가 뭐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좋은 기능이 만들기 쪽에 보면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드로잉 설문지가 있는데 문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치게 되는 거죠. 자, 정보 처리 기능사 9월 9일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밑에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다 표 같은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 문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름이랑 이름도 쓰는 게 좋겠죠? 이름 이렇게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동영상을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애들이 막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만 양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유, 오른쪽 밑에 보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댓글 기록 열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목 없는 문서를 공유해주니 이름을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자, 9월 9일 정보 처리 기능사 수업 내용 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유라는 것은 약간 그냥 막 클래스룸에다가 공유를 하게 될 테니까는 이런 건 됐고요. 자, 그냥 바로 그냥 X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이따가 학생 화면 볼 텐데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뜨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야 작성하라고? 아 그럼 이거 작성해야지. 막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X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이 알아서 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권한 설정도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끝에 보면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 제공, 그리고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 제공, 그리고 학생별로 사본 제공이 있는데, 사본 제공 같은 경우는 복사본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애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필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한 설정으로 반드시 파일 수정 권한 제공까지 눌러 주셔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또 과제가 있으면 또 추가 버튼 눌러서 뭐 과제 같은 거 내셔도 되고, 아니면 만들기 버튼 눌러서 또 내시면 되니까, 지금 한 거는 제가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학생한테 보여주는 건 보여주는 거고, 점수는 약간 50점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기한은 그래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수업 끝나는 그 날까지만 하는 거라서 그냥 바로 그냥 9월 9일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마감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이 아침 9시부터 10시다 그러면은 뭐 10시까지 10시 오전 10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주제는 일단은 요거는 만들지 않을게요. 기준표는 플러스 한번 눌러볼게요. 기준표 사이사이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과제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과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됐습니다. 과제가 어디 만들어졌냐면 밑에 바로 이렇게 과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상합니다. 나는 주제를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금일 스케줄이라고. 그러면 이 과제가 이 금일 스케줄 안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봤으면 좋겠죠. 바로 드래그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드래그로 이렇게 금일 스케줄 밑에다가 끄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일 스케줄 밑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만들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스케치 했을 때 퀴즈 있죠? 퀴즈. 이 퀴즈 같은 것들도 항상 그 1교시 밑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 버튼. 이번에는 퀴즈 과제라고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9월 9일.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거랑 똑같이 만들게요. 1교시 정보처리 기능 수업 및 과제. 일단 좀 지우고요. 그럼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 종료 후 퀴즈 이렇게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들기 버튼 눌러서 퀴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교시 수업 종료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 종료 후 퀴즈. 자 4교시 끝나기 전까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는 형식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차피 퀴즈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니까 물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으세요. 자, 퀴즈, 블랭 퀴즈 구글 설문지 보이시죠? 눌러서 퀴즈는 무조건 설문지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자,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객관식 질문 있고 뭐 이게 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씩 나중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블랭크 퀴즈라고 말 말고 정보처리 형사 9일 정보처리 기능사 간단 퀴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배운 수업 내용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열로 내려오게 되겠죠. 제가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DL에서 정의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 하시면 되겠죠. 드롭 추가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딜리트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 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당연히 답안지도 보고 다 마찬가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있죠. 답안은 이렇게 하고 완료 짓고 그리고 여기 0점이나 나와 있는 거는 됐고요. 그리고 복사 삭제 필수 이렇게 있는데 필수 버튼 눌러가지고 꼭 필수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설명이나 뭐 섹션이나 이런 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설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 퀴즈 간단한 퀴즈 하나 만들었으니까 X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퀴즈가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학생이 볼 때는 좀 다른 화면이 되겠죠.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는 아까 수업 내용이 50점이었으니까 이거 한 20점 정도 줄까요? 20점 정도? 그리고 기한은 4교시 끝나기 전까지니까 일단은 9월 9일 만들어 놓고 뭐 4교시 끝나는 시간이 10시, 11시, 11시, 12시, 1시라고 따질게요 그냥. 그럼 오후 13시까지 4교시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후 1시 주제는 없음을 만들어 놓고 기준부 됐습니다. 과제 만들기 누를게요. 자, 얘는 그래서 이제 퀴즈입니다. 퀴즈, 간단한 퀴즈이기 때문에 얘는 1교시 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서 잠시만요. 지금 잠깐 드래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오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1교시 수업 및 과제, 수업 종료 퀴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에 대한 수업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학생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 쪽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스트림 쪽으로 가서 수업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볼까요? 복사를 하고 그리고 수업 쪽에 가서 자, 지금부터는 학생 화면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선생님이고 학생이었죠. 자, 이번엔 수업을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를 해서 수업 코드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수업을 만드는 것이 참여할 거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지금 수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수업을 참여한 것입니다. 좀 다른 점이 있죠. 스트림 수업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얘는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까지 있죠. 성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보면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곧 마감되는 과제 이렇게 과제 같은 것들도 모두 보기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수업 쪽에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학생 화면입니다. 자, 금일 스케줄이다. 내가 딱 수업 들어가지고, 내가 막 이제 좀 약간 상황을 하자면 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들었는데, 벌써부터 1교시 수업 및 과제 있어.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수업 및 과제. 자, 금일 정보처리 기사 과제는 없습니다. 단 일주일에 한 번은 과제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쭉 읽는 거죠. 이거 보고서 이거 작성하라고? 그럼 이거 받다 칠게요. 자,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소프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바로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럼 애들이 이걸 딱 보겠죠. 그리고 이걸 보고 이걸 눌러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야? 간단히 요약하라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막 쓰는 거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름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렇게 하고서는 X를 누르게 되면은 됩니다. 지금은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누락된다고 나왔겠지만 아니면 그냥 할당된다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과제 보기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지금은 과제는 따로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수업 내용이 50점이네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업에 대한 댓글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공개 댓글도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퀴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교시 끝나기 전 간단히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는 형식입니다. 눌러볼게요. 내가 맞춰볼게요. 한번 드롭을 누르고 필수 항목이니까요. 누르고 월터 크레딧이 있는데 한번 틀리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거 정답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거 눌러서 제출 눌러볼게요. 제출 과제 완료도를 표시했습니다. 점수 보기 과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점수 보기 틀렸다고 나왔죠.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과제 열기 버튼 누르면은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와서 과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는 교사는 이분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에서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대화하기 버튼은 이렇게 비공개 댓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수업 댓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내 과제 지금 누락되는데 완료를 표시해가지고 그냥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될게요. 늦게 제출했다고 뜨죠, 이렇게. 죄송해요 막 이렇게 늦게 제출한 거니까요.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적은 것들 그대로 이제 저장돼 있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과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서 과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스케줄에서 과제 같은 거 다 냈으니까 아까 전에 파란색 표시보다는 이렇게 됐다고 표시가 돼 있겠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캘린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캘린더를 보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런 것들이 있구나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완료 과제 누락된 거 완료된 거 완료된 거는 이번 주에 그리고 미리 완료된 거 요것도 이거는 이제 퀴즈인데 기한이 1시까지였는데 제가 지금 했으니까는 된 거고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 겁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했으니까 선생님 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과 들어와가지고 수업 이거는 제가 올린 거니까는 그렇다고 치겠죠. 누군가가 제출함이 하나 떴네요. 누군가가 한 명 숙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출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아이디를 두 개를 쓰는 바람에 똑같은 이름이 나와 있게 되는데 늦게 제출했다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딱 보는 거죠. 학생 과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제출했구나. 누가 제출했구나. 얘가 늦게 제출했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얘 제출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은 정렬도 할 수 있고 전체 한번 다 학생이 많으면 쫙 뜨겠죠. 만약 여기다가 내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얘가 뭐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기록 보기. 뭐 이렇게 이때 제출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좀 에러가 뜨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요번에는 잠시만요. 요번에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쪽으로 와서 교사는 지금 선생님 화면이죠. 저고요. 학생은 이제 한 명밖에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이게 학생에 대한 것들을 제출한 거 다 보시죠. 과제 버튼 눌러가지고 세부 정보 보기 눌러서 얘에 대해서 늦게 제출함 뭐 이렇게 다 뜨겠죠. 그쵸? 첨부된 과제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수업 종료 퀴즈도 세부 정보 보기 눌러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제출한 거 눌러보면은 제출했구나 제출 안 했구나 라고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단 퀴즈 원래는 이렇게 뭔가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뜹니다. 제출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퀴즈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 학생이 지금 제출한 퀴즈가 이거니까 눌러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퀴즈로 나오겠죠. 이게 첨부된 게 이거고 얘가 제출을 했다고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점수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넌 10점이야. 이 돌려주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알림이 와서 학생 내가 매긴 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기 틀렸어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돌려주기 누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공개들 하나 뜨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학생 화면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학생 화면 쪽으로 넘어와서 자, 수업 같은 거 눌러 가지고 내 과제 보기 눌러서 제출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20점 중에 10점 받았네요. 보고 틀렸어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과 선생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오늘 진짜 간단하게만 본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진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강 종료했고요. 다음 강의가 4강입니다.
자, NDM 가상 수업부터 보면서 진행했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마스터 목표하고 선생님 모두 학생 모두 병행할 겁니다. 자, 3강에서는 학교와 학원을 가상으로 만들어진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일 수업과 복수 수업에 대해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니까는 항상 스케치 하시는 거 잊지 말고, 조금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정말 잊지 마시고 한 번씩은 더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글 계정을 2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이렇게 2개 만들어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생 화면을 계속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다른 분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